안녕하세요. 오늘은 26차 주식 스터디 내용인 리노공업 종목 분석에 대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결론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망은 좋다, 기술력 좋다, 그런데 구미가 당기지 않는다. 목차는 기업개요, 실적 분석, 사업 전망, 결론 순으로 이전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입니다. 첫 번째, 주요 사업은 비메모리 반도체 테스트 솔루션 기업으로 지분 현황은 이채윤 대표이사가 34.66%로 엄청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뒤로 아사치 어드바이저스 인컨퍼런스라고 7.02%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퍼는 23년 7월 28일 기준으로 23.04, PBR은 5.32, 배당 수익률 1.74, 부채 비율 같은 경우는 23년 1분기 기준으로 16.32%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용 보면은 현재 너무 좀 고평가 같고, PBR을 보더라도 고평가, 배당 수익률은 그다지 높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연역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78년 11월에 설립되어서 2001년 12월 코스닥 상장을 했고요. 꽤나 업력이 긴 회사라는 것을 이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리노핀, IC 테스트 소켓, 의료기기용 부품, 이 세 가지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리노핀 그리고 IC 테스트 소켓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반도체 후공정 파이널 테스트 단계에서 사용되는 핵심 부품이라고 합니다. 좌측, 상단, 그리고 아래쪽을 보시게 되면은 테스트 소켓이 있습니다. 이 소켓이 결론적으로는 반도체 마지막 부분에서 반도체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테스트기라고 볼 수 있고요.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지금 이상 핀 모양 보이시죠? 핀 모양이 보이는데 이 핀을 이 소켓에다가 넣어가지고 이 테스트를 진행하는 장치다 라고 간략하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겉으로는 이게 현재 아주 단순해 보이지 않습니까? 좌측에 리노핀 그리고 우측에 아까 보였던 테스트 소켓이 있는데 이 두 제품이 리노공업의 주요 외출 품목이고, 리노핀은 30% 그리고 IC 테스트 소켓 같은 경우는 60%의 매출을 차지해서 이 두 가지가 주요 매출 품목이구나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리노공업이 어떤 기업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게 반도체 생산 시에 사용될 수밖에 없는 제품이기 때문에 계속 잘 나갈 수밖에 없는 기업이다. 향후 사업 전망 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릴 텐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리노공업이 생산하는 제품은 반도체 업체에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제품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마지막 공정이 패키징이라고 하는데, 이걸 마치고 난 후에 제품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테스트 제품이 바로 테스트 소켓이고, 그 안에 들어가는 소켓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까 위에 봤던 리노핀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테스트 소켓은 타입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포고 타입, 두 번째는 러버 타입, 이 두 가지가 존재하게 되는데요. 먼저 포고 타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리노공업에서 만드는 제품은, 주요 제품은 이 포고 타입, 이 리노핀이라고 하는 제품이고요. 비메모리 반도체 테스트에 주로 사용되며 메모리 반도체처럼 정형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 사람이 수작업으로 제작해야 해서 비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상단에 보시게 되면은 복잡하게 반도체 회로가 부착돼가지고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에 이렇게 완성이 되게 되면 이 아랫부분 같이 되게 되는데, 이게 패키징까지 완성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윗부분에 보면은 뭐가 뽁뽁뽁 이렇게 박혀 있는 게 보이시죠? 스피어처럼. 이것을 하나하나의 리노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위에 보면은 이게 구조가 여기 붙었고 여기 붙었고 여기 붙었고 각각 다르게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맞춰 가지고 이 핀들을 꽂아서 아래 이 소켓 이상 결합을 해서 제품을 완성하기 때문에 결국 사람이 수작업으로 제작해야 한다라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이 핀하고 그리고 이 반도체 제품하고 접촉을 시켜가지고 제품이 정상 작동하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 테스트 소켓이 이용이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 올바른 측정값이 반환되어 양품, 분량을 판별하게 됩니다. 좌측에 보시면 현재 접촉 전 상태인데요. 이 상태에서는 위에 반도체가 현재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아래 핀들이 막
다양하게 박혀 있는 것을 여러 개가 박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핀을 확대했을 때 사진을 보면은 바로 이 모양입니다. 아래 스프링이 달려 있죠. 근데 우측에 보면은 접촉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쭉 누르게 되면은 핀들이 아래쪽으로 들어간 모습을 볼 수 있으시죠? 이때 이 스프링이 쭉 이렇게 줄어들면서 이렇게 아래 닿게 되는 모양새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좌측에는 불이 들어와 있지 않는데 우측에는 불이 들어온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같이 이렇게 리노 핀하고 이제 반도체하고 이렇게 딱 접합이 됐었을 때 이 정상 작동 여부를 이 측정값을 통해 양품 불량품을 판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가시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측에서는 불빛을 통해 얘네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건데요. 이를 통해서 반도체가 이제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리고 그 제품에 테스트 소켓이 쓰이고 이 리노핀이 사용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그 지금 포고 타입에 대해서 스피어처럼 생긴 포고 타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러한 타입은 높은 접촉률을 가지고 미세화가 가능하면, 이게 되게 작지 않습니까? 미세화가 가능하면 수명이 길다는 게 포고 타입의 강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처는 아래쪽 유튜브를 통해서 현재 이렇게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다음으로는 두 번째 러버 타입이 있습니다. 러버 타입은 소규모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는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 많이 사용되는 테스트기입니다. 우측 그림처럼 단순합니다. 약간 아까 위에 거 핀들에 비해 가지고 가운데에 쭉 몰려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이 안을 자세하게 보게 되면은 겉에는 실리콘이, 그리고 이 가운데는 전도성 입자들이 쭉쭉쭉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해서 실리콘 고무, 전도성 입자가 이제 메모리 반도체와 맞닿아 가지고 마찬가지로 양품 분량을 구분해내는 작업을 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게 포고 타입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그리고 신호 전달 거리가 짧아가지고 이게 속도하고 높은 주파수에 유리한 제품이라고 이해해 주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자면은 자료에 ISC라고, 이것도 이제 기업인데 이 기업에서 주로 러버형 테스트 소켓을 제작하고 있다라는 점까지 추가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리노공업이 앞에서 이제 포고 타입의 리노핀과 이를 이용한 포고형 테스트 소켓을 주로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포고형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70%에 육박하는데 꽤나 경쟁력이 있어서 많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아까 의료기기 부품도 생산한다고 했는데 2010년부터 지멘스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이 초음파 진단 의료기기 사업을 영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아래 보면은 이제 세일즈 어마운트 해가지고 쭉쭉쭉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으시죠? 이제 23년 1분기에는 뭐 어떤 성적을 일으킬지 모르겠지만 여태까지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도 긍정적으로 천천히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그러면은 앞에 이제 어떤 사업들을 영위하고 있고, 그리고 그 제품들이 정확히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고, 실적 분석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분석을 간략하게 표로 이제 차트로 나타냈을 때 아름다운 상승 추세를 그리는 중입니다. 매출액이 천천히 늘어나는 것은 뭐 천천히가 아니죠. 사실 상당히 높은 추세로 올라가고 있죠. 근데 이것의 더 긍정적인 부분은 영업이익률이 위쪽에서 계속해서 유지를 해주고 있고 오히려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대부분 매출액이 이렇게 상승하는 추세에 있는 기업들이 처음에는 영업이익률이 따라주다가 천천히 감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리노공업은 17년도부터 해가지고 22년까지 꽤나 긴 시간 동안 높은 영업이익률을 유지하면서 매출액까지 상승하고 있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그러면은 실적을 좀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요. 사실 뭐 깊게 볼 부분도 없더라고요. 왜냐면은 눈은 의심할 정도의 아름다운 추세를 트렌드 전체가 그려주고 있고, 매출액 뭐 당연히 원가 부분은 뭐 같이 오른다는 건 당연하겠죠. 그리고 매출 총이익은 그 이상이 올랐습니다. 원가 대비해가지고 판관기가 21.6%로 오르긴 했지만 영업이익이 그 이상 올라줌으로써 지배주주 순이익까지 높게 상승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평균 영업이익률이 40.1%로 이게 괜히 가치 투자자들 사이에서 유명한 기업이 아니구나 라는 거를 이번에 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비율을, 매출액 대비 비율을 보았는데요. 비율도 뭐 나쁘다고 볼 게 없습니다. 매출 원가 부분 같은 경우는 원가 조정을 아주 잘해가지고 22년도에는 오히려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요. 판관비 같은 경우에도 일정하게 5%대 중반에서 후반쯤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5.5%로 괜찮죠?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앞서 살펴봤듯이 40.1%, 순이익 같은 경우도 이게 32.8%로 아주 굿이다라고 이해해 주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이제 23년 1분기 실적을 한번 볼 텐데요. 아쉽게도 앞서 제가 그 분석을 했던 드림텍과 유사하게 22년 대비 실적이 박살난 상태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전년 대비 증감률, 가장 중요한 매출액이 45%가 감소했고요. 그리고 원가나 판관비와 뭐 이제 동시에 같이 감소를 했겠죠. 근데 영업이익까지 53.9%로 꽤나 큰 하락을 보이고 있다. 당연스럽게 영업이익률도 이제 줄어들었겠죠. 이 비율을 보았을 때는 판관비 제외하고는 이제 모두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망가졌느냐? 라고 이제 한번 고민을 해봤을 때, 전 사업 분야에서 이제 매출 부분을 보면은 골고루 전부 다 매출이 감소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반도체 사이클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까 90%가 결국에는 리노핀하고 IC 테스트 소켓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매출이 나와주지 않으면 당연스럽게 매출과 영업이익이 꺾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게 리노공업입니다. 해서 현재 반도체 사이클이 다 안 좋은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 때문에 관련 모든 업체들이 유사한 상황을 겪고 있는 중이고, 이는 리노공업 자체의 경쟁력 약화 때문에, 즉 타 회사들보다 이제 경쟁력이 떨어져가지고 점점 하락 추세를 그리고 있는 게 아닌, 이제 지금 잠깐 사이클 때문에 이러한 현상을 겪게 되는 거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서 크게 우려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나아가 이제 이렇게 매출도 줄어들고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 기업의 건전성 부분은 괜찮느냐라는 의문이 있을 수 있겠죠. 이 부분 같은 걸 살펴보면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484억, 꽤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자산이 3018억으로 해가지고 둘을 합하게 되면은 3500억 정도의 거의 현금성 자산하고 금융자산을 들고 있다, 많이 들고 있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물론 시가총액이 현재 2조 5천억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큰 상황이긴 하지만, 이게 부채 총계 자체가 부채 비율이 16.3%입니다. 굉장히 낮은 상황이죠. 해서 부채 총계 대비 순현금 비율 자체도 64%로 아주 긍정적인 상태로 높고, 이게 부채 총계 대비 그 순현금하고 장기 자산을 합쳤을 때는 463.2%로 아주 여유 있는 상태다. 이게 건전성 부분으로는 안전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건전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현재 그러면 고금리 시기에도 두려울 게 없다라고 이해할 수 있고요. 이 현재 무차입 경영에다가 현금 및 금융자산이 충분해서 갑자기 회사가 망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추가로 이제 주요 계약 및 연구개발 활동이 있어가지고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게 본사 확장 이전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2년 12월 22일에 부산 에코 델타시티 산업시설 용지 산업 33블록 부지 매입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계약 금액 보면은 10억, 100억, 754억이나 되는 계약 금액을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현금, 중도금을 계속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엄청나죠? 이게 지금 그 잔금이 꽤나 중도금이 엄청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억, 100억, 600억이 되네요. 그래서 굉장히 금액이 크다. 그러면은 이 자금 조달 방법이 어떤 것이냐? 당사 자기 자본으로 조달을 한다고 합니다. 뭐 앞에서 아까 보았듯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하고 금융자산이 충분하기 때문에 뭐 이 정도 부분은 커버할 수 있어서 이게 자기 자본으로 멋지게 가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금 흐름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20년에서 22년까지 현금 흐름표를 보게 되면은 긍정적입니다. 영업활동은 플러스고 투자활동, 재무활동이 마이너스면 이 회사가 그래도 정상적으로 현금 흐름이 흘러가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면 된다라고 이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23년 1분기가 근데 하나 걸립니다. 44가 플러스가 되어 있는데, 이게 1분기 투자활동의 경우에는 금융자산의 처분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금융자산의 처분이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 위에서 아까 보았듯이 이 부분에서 이제 현금으로 전부 이 부분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중도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조금씩은 이 금융자산을 처분해서 이 부분을
가져오지 않을까. 아니면 뭐 당기순이익 부분으로 뭐 처리를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씩 금융자산은 처분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예상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사업 전망입니다. 먼저 첫 번째, 다양한 고객사와 기술 경쟁력으로 실적 안전성이 향후에도 보장될 것이다. 즉, 앞으로도 리노공업이 잘 나갈 것이다 라고 저는 예상을 했습니다. 리노공업은 퀄컴, 애플, TSMC와 같은 중요 고객사를 포함해서 1000여 개의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숫자죠. 근데 여기에 더해서 한 고객사로부터 20%를 초과하는 매출 발생을 지향 중이라고 합니다. 뭐 대부분의 그 좀 잘 나가는 우리나라의 기업들 중에 하나는 뭐 삼성의 뭐 50% 이상을 납품을 한다거나 LG나 아니면 그 외 기업의 뭐 50% 이상을 납품을 한다거나 해가지고 그쪽에 이제 많이 치우치게 되는데, 이게 지금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20%를 한 업체에 초과하지 않도록 지금 조정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 같은 다양한 고객사 구성과 편중되지 않는 매출은 결국에는 리노공업의 높은 기술 경쟁력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의리겠지만, 왜냐면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결국에 높은 기술 경쟁력으로 인해 가지고 그 수요자 측에서 많이 찾기 때문에, 그 제품을 만드는 측에서 많이 찾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높은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는 거는 기술 때문이다 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해서 향후 반도체 사이클이 현재 좋지 않아 가지고 좀 절고 있지만, 향후에는 업황이 개선 시에 가장 먼저 수혜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라고 개인적으로 예상을 해보았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듯이 리노핀 30%, IC 테스트가 소켓이 그 60%로 아주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주요 고객사도 뭐 보면은 저희가 한 번쯤은 전부 다 봤을 만한 기업들이 주르륵 지금 포진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국내 940개사, 해외 140개사, 2021년 매출 기준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엔비디아부터 시작해서 뭐 삼성, 퀄컴, 뭐 아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소켓과 리노핀의 긍정적인 실적 성장을 현재까지 계속 유지해왔다는 모양새가 굉장히 좋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상승 추세가 갈 것이다 라는 것을 저희가 예측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게 반도체 부분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에서 많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쪽에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요즘에 근데 스마트폰 안 나가지 않나요? 역성장을 하고 있지 않나요? 이런 생각 때문에 오랫동안 절지 않을까 실적이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도 다소 여유를 가질 수 있는데요,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주요 고객인 퀄컴은 삼성전자 갤럭시 S23 시리즈향 AP를 전량 수주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리노공업의 제품을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애플 같은 경우는 하반기 아이폰 15를 생산 예정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반도체 테스트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리노공업의 수요가 또 발생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의 역성장 기조로 사실 대다수 업체들 같은 경우는 올해 감익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리노공업은 또 이 와중에 오히려 증익을 이어갈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메모리향 테스트 소켓 부분의 실적 증대가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일단 전통적으로 비메모리는 메모리 대비 업황 개선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리노공업의 현재 소켓 비중은 R&D용이 60%, 양산용이 40%라고 합니다. 이 의미가 무슨 뜻이냐? R&D용 같은 경우는 딱 봐도 저희가 이해했듯이 개발이라는 걸로 느껴지잖아요. 즉, 그 팹리스 업체가 이제 신제품을 출시하기 위해 가지고 연습용으로 이제 사용하는 부분, 그 테스트 소켓을 이제 R&D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R&D용을 사용을 하다가 이제 양산용, 즉 이제 대량 생산을 위해 가지고 만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소켓을 사용할 때 여러분 같으면은 기존에 R&D용으로 사용했던 업체 걸 그대로 쓰시겠어요? 아니면 새로운 업체를 새로 발굴을 해가지고 그 업체한테 또 처음부터 끝까지 알려주면서 사용을 하시겠어요? 저라면은 전자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알던 업체가 훨씬 저희 제품의 특징에 대해서 잘 알고 그거에 맞는 제품을 생산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문제도 없고요. 해서 이쪽 시장에서는 R&D용이 높으면은 향후에 양산용도 높아질 것이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과거부터 R&D용의 비중이 계속 높았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실적이 계속해서 치고 올라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향후에도 이제 리노공업이 잘 나갈지 못 나갈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보는 어떻게 보면은
기준이 될 수도 있겠죠. R&D용이 낮아지는 순간에 향후에 양산용으로도 빠질 확률이 낮기 때문에 리노공업도 이제 향후에는 좀 어려울 수 있겠다를 예측할 수 있겠는데, 지금 R&D용이 60%라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상태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제가 쭉 설명을 드렸는데, 메모리와 비메모리 자체가 좀 이제 저도 처음에는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이 표를 IBK 투자증권에서 잘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설명을 잠깐 드리고자 이 표를 가져왔는데요. 먼저 메모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롬이나 램 등 해가지고 저장을 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소품종 대량 생산으로 들어가게 돼요. 왜냐면 램 그냥 꽂으면 되고 롬도 그냥 꽂으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일정한 형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자연스럽게 이게 자본 이제 대규모 설비를 통해 가지고 이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기업들이 우위를 차지할 수 있게 되겠죠. 삼성이나 하이닉스도 결국엔 이 메모리 반도체를 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클이 왔다 갔다 할 때 이 가격 변동성이 커가지고 지금 현재 삼성 실적이나 SK 하이닉스 실적이 좋지 않죠. 왜냐면 일단 만들어 놓고 팔 수 있는 제품이라서 이게 공급 물량이 전 세계적으로 많아졌을 때 그거에 대한 수요가 충족되지 않으면 가격이 훅 떨어지는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 제품으로는 D램, 낸드 플래시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이러한 제품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비메모리인데요. 이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반대는 아니고 특성이 좀 다르다고 이해를 해야겠죠. 정보 처리, 저희가 CPU 그리고 AP라고 하는, AP는 이제 핸드폰에 들어가는 그 CPU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 그렇게 정보 처리를 하는 반도체, 즉 기억 장치가 아니라고 해서 비메모리라고 하는데, 이러한 제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아이폰이나 갤럭시 S23을 만들려고 들어갈 때 그거에 적합한 정보 처리 장치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AP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설계나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만들어내게 되는데 전문 인력이나 설계 기술이 필요하게 됩니다. 해서 뭐 그런 기업들이 만들어봤자 엄청나게 이 메모리처럼 많이 만들지 못하겠죠. 왜냐면 이거는 아무데나 꽂아가지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군데 팔 수 있지만, 요거는 이제 어떤 특정 제품을 위해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요것도 많이 생산을 하겠지만 해서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하게 됩니다. 해서 가격 변동성이 낮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은 수요가 있을 때만 우리가 이거 제작할 테니까 너 이거 제작해줘 라고 할 때만 제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 변동성이 메모리 반도체보다 낮다. 그래서 이러한 특성들이 있다. 그리고 리노공업은 여기에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 주로 지금 생산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넘어가시면 이제 메모리와 비메모리를 비교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품의 소형화, 부품 공정 내재화를 통한 경쟁 우위로 향후에도 성장을 예상한다가 제 전망입니다. 향후에는 스마트폰, 자율주행차, VR, XR, 웨어러블, IoT 등의 제품은 갈수록 소형화될 것이고 그에 따라 고성능 칩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 반도체는 점점 더 작아질 것이고 또 이를 테스트할 때 이 테스트핀의 수요도 늘어날 예정입니다. 당연스럽게 테스트핀의 수요가 늘어나고 더 정밀해질 거기 때문에 리노공업이 판매하는 하나의 그 테스트 소켓 단가 자체도 비싸지겠죠. 그리고 테스트 핀 자체도 많이 팔릴 것이니까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겠죠. 이에 더불어 가지고 부품 공정화 내재화, 전 공정의 약 90%라고 하는데 거의 자기가 제품을 생산하는데 뭐 원재료만 구해진다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의 만들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달성을 하면 뭐가 좋느냐? 일단 첫 번째로는 이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어디서 제품을 가져오고 말고 공급망이 망가지게 되면 어려운 상황들이 과거에 발생했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거의 제품을 소화가 만들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우위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남들한테 사오게 되면 아무래도 더 비싸게 사와야 되잖아요. 왜냐면 그 사람들도 뭔가 남겨 먹어야 되니까. 하지만 이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원재료를 사다가 본인들이 거의 부품이나 공정 내재화를 거의 완료했기 때문에 가격을 좀 더 생산할 때 비용을 싸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품을 뭐 그대로 팔게 되면 좋은 거고, 혹시나 경쟁사가 나오더라도 다른 경쟁사보다 가격을 좀 낮춰가지고 가격 경쟁력까지 챙길 수가 있겠죠. 해서 결론적으로는 경쟁사 대비 상대적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해서 향후에도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회사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얘만 하나 가져왔는데요. 자동차만 해도 이렇게 많은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뭐 전면, 측면, 후면부 카메라부터 시작해서 반도체, 그리고 전면부 감지, 운전자 모니터링, 아다스라고 해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있잖아요. 막 뭐 허튼 데로 가지 않게끔. 사이드 미러에도 이미지 센서가 들어가고, 핸들에도 홍채 지문 인식 센서 들어가고, 조명에도 LED 패키지와 모듈 들어가고, 나중에 이제 자율주행차가 되게 되면은 디스플레이도 엄청 커지게 되겠죠. 막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많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반도체 수요처가 이렇게 다양할 수밖에 없다. 자동차 하나에도 이런데 위에 이제 VR, XR이나 웨어러블 기기가 계속해서 생겨나고 소형화된다면은 앞으로는 더 많이 이제 수요가 발생을 할 것이고, 이는 리노공업의 매출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이것도 어렵지 않게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사업 실적 그리고 전망까지 확인 한번 해보았는데요. 제 결론은 미래가 정말 기대된다입니다. 그런데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선뜻 사질 못하겠네 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드림텍에 이어서 진심으로 미래가 기대되는 회사입니다. 이게 사업 구조 자체도 단순하고, 왜냐면 복잡하게 여러 사업 해가지고 매출이 떨어질 것 같고 올라갈 것 같고 이러지가 않잖아요. 향후에 오른다는 게 거의 확실한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펍밴드는 이 가격이 도무지 싸다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 실적이 향후에 얼마나 상승될지는 제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고, 현실적으로 올라가긴 올라가겠지만. 그래서 반도체의 성장과 함께 성장할 회사지만 일단은 저는 관심 종목에만 쏙 넣어놓고, 예상 최초 매수가가 제가 124,000원으로 잡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많이 올랐더라고요, 최근래. 해서 이 부분까지 떨어지게 되면 한 번쯤 생각해 보겠지만, 지금은 조금 더 살펴봐야 되지 않는 가격인가 라는 생각 때문에 일단은 관심 종목에만 넣어놓겠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회사다, 미래가 기대되는 회사다 라는 게 저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해서 여기까지 리노공업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리포트도 읽고, 그리고 사업보고서도 읽고, 다른 참고 사이트 내역도 해가지고 제가 블로그에도 올려놨고, 혹시나 이거를 일일이 보기 귀찮다, 영상이 좀 길면은 보기 귀찮고 차라리 글로 보고 싶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 블로그에 PDF 파일도 올려놨기 때문에 이제 공부용으로 참고만 하시고, 이제 모두 열심히 공부하셔서 저와 함께 시간의 자유를 이루시길 바라면서 지금 이번에 종목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